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350포인트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0.29%, 나스닥 지수는 0.09% 하락하며 5일 연속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특히 소형주는 1.77%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만큼 되돌린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며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숨 고르기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블로 이어질까 걱정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니 시장이 더 큰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죠. 객관적으로 차트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는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요 지수를 분석하여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P 지수 6000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950 부근에서 지난주 돌파를 유지하고 있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숨고르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6000 돌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산을 계속해서 로테이션하며 6000 돌파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약간의 하락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계속 모아가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글로벌 지수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돌파를 유지하는 한 다우 지수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소형주가 급락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엄청난 돌파를 이루며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이미 급등을 유지하고 있어 실적이 좋은 기업의 본질을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지수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그룹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블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버블의 초입에서는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그널 중 하나가 꺾이면서 버블이 서서히 붕괴되는 시점이 보일 때 우리는 차트를 통해 그 타이밍을 알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투자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 자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UPRO, TQQQ, USD와 같은 레버리지 ETF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주요 리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었을 때 보유를 유지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한 이 관점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 대형 기술주가 많이 상승하면서 자금이 소형주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이지만 대형 기술주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TQQQ를 약간의 하락 시 매수하고 큰 상승 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69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이며 극단적인 탐욕 상태는 아니므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여전히 금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금을 숏쳤습니다. 그리고 금의 하락세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0년 만기 장기채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진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장기채 숏 포지션에 재진입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포지션에서 손해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중소형주 포지션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포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왜 비트코인을 안 샀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비트코인의 투기적 상승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할 최적의 타이밍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려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인내심이 있는 분이라면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올 때를 기다려 매수하는 것이 차트상 더 바람직해 보이지만 더 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포모에 기반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은 이미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약간 조정을 시도하는 듯하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할 때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비트코인과 관련 자산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한 시점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빅테크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빅테크 주식을 제외하고 소형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오늘은 빅테크 주식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무서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그니피센트 7과 넷플릭스는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를 돌파 시점에 매수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스트리밍 서비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8일 남았는데 블랙웰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 절약이 기대되기 때문에 빅테크 클라우드 회사들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칩의 수명이 3에서 4년으로 아이폰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다소 멀어진 상태이므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지났지만 엔비디아에 물려도 후회는 없다는 말이 있죠.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엔비디아나 SMH ETF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테슬라도 현재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지나 약간 쉬어가는 중입니다. 테슬라가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반가운 이유는 이렇게 응축된 힘이 다시 상승할 때 강력한 돌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쉬어가다 최종적으로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도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섹터와 산업을 살펴보며 자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주식들이 하락하고 소형주들도 상당한 하락을 보였지만 섹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방어주들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만약 경기가 침체된다면 이러한 주식들로 자금이 몰려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S&P 500 지수의 6,000포인트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하고 천천히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방어주에서 자금을 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들이 소폭 상승했으며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는 섹터들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는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11월 5일부터 공격적인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 섹터가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장의 리더는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 및 관련 자산에서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장 마감과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이 발표된 오논, 세이라, 홈디포, 셔퍼파이, 쉽사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5개의 주식은 지난주에 상승 모멘텀을 다시 시작한 주식들입니다. 제타는 11월 5일, 오논은 8일, 셰프포는 6일, 홈디포는 5일에 셔퍼파이는 6일에 각각 상승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제타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23% 하락한 채 마감하여 상승 모멘텀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각 주식의 실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타의 차트를 보면 제타는 2024년 1월 1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고 그 뒤로 무려 200% 상승했습니다. 사실 제타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붕괴했었고 이후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저는 실적 발표 전에 제타를 스윙 트레이딩으로 매도했고 장기 보유분은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기 전 단기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여 작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제타의 실적을 살펴보면 예상치를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작년 대비 손실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23%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왜 하락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출과 EPS 증가율이 두 자릿수지만 주가는 200% 넘게 상승했기에 실적 상승폭과 주가 상승폭 간의 괴리가 컸습니다. 실적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으므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제타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장기 보유자에게는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논입니다. 오논은 신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오늘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조정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승을 반납하고 약간 하락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지만 돌파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농과 같은 리테일 관련 주식은 경쟁사와의 비교가 중요한데 현재 경쟁사인 호카, 나이키와 비교했을 때 나이키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당분간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호카를 보유한 데커스와 사실상 경쟁 중인데 주가만 놓고 보면 데커스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데커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즉 여름에는 호카, 겨울에는 어그 부츠의 효과 덕분으로 보입니다. 굳이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데커스를 매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온원을 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쉬프트사라는 결제 처리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제가 방문한 여러 레스토랑에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피터 린치의 조언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회사를 매수해 보았습니다. 쉬프트사는 오늘 3분기 조정된 수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2.4%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하락은 아니며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일의 가격 형성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제 매수 시점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홈디포는 3분기 조정된 수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주가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대신 연간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홈디포는 집 수리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미국인들이 여전히 자택을 자주 수리하고 홈디포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셔퍼파이는 오늘 엄청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가 약 25% 급등했습니다. 회사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매매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윙 계좌에서 TQQQ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 돌파 시점의 시가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합스팟이라는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합스팟은 지난 4월 고점을 찍고 컵 위드 핸들 패턴을 형성한 뒤 오늘 돌파를 보여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절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원칙을 어겨서 실패한 레일이라는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레일을 단기 이동평균선 돌파 시점에 매수했는데 어제 18% 수익을 봤을 때 매도했어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매도한다는 스윙 트레이딩 원칙을 깜빡하고 지키지 못해 오늘 마이너스 23% 손실로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셔퍼파이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이곳에서 반납한 셈입니다. 수익이 더 크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식, 특히 트레이딩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원칙을 어기면 이렇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는 계속 진행했으며 배당금 투자를 위해 SCHD와 DGRO를 목표 수량까지 계속해서 모아가려 합니다. 12월에 SCHD와 DGRO의 배당 낙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꾸준히 매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드디어 쉬어가는 장세가 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하루만이라도 쉬어가라. 6천에 너무 빨리 도달하지 말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조정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시 상승할 힘을 응축하는 회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회사들이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차트적으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코스트코나 P&G와 같은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보유하는 것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